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셨죠? 음, 오늘은, 오늘 수요일인가? 수요일입니다. 아, 이거 전에 올렸던 거는 중간에 녹음하다가 아는 친구한테 그 카톡이 오는 바람에 다급하게 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말하다 잘렸죠. 그래서 그냥 그 부분만 올렸습니다. 다시 녹음하기에는 이미 9시가 훨씬 넘어가는 시간이어가지고 잠잘 시간이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돌아버린 사람이 됐죠. 어, 지금은 저녁 8시 45분이고 꼬부기를 음, 잡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꼬부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북왕을 좋아하죠. 1세대 포켓몬 중에 스타팅 포켓몬 중에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도 꼬부기 거북왕이고 어니부기도 좋아하고 어니부기가 솔직히 제일 멋있죠. 귀여움과 멋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랄까. 그리고 아무튼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이 꼬부기, 어니부기, 거북왕입니다. 그래서 얘를 100짜리 개체를 잡는 게 목표긴 한데 아직까지 못 잡고 있어요. 근데 뭐 요즘에는 포켓몬고 안 하니까 포켓몬고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오늘 수영 갔다 오면서 버스 타고 이제 맨 뒷자리에 앉았거든요. 맨 뒷자리에 앉아서 가는데 제 앞에 어떤 여자분이 앉아서 가는데 스마트폰으로 포켓몬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버스에서 잡으면서. 그래서 그거 보는데 아니 이거를 이 뭐라고 해야지? 커브볼을 안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괜히 그 훈수충 있죠, 훈수충. 막 훈수충이 막 되고 싶은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아 그거 커브볼로 던져야 되는데 막 이러고 막 혼자서. 그리고 막 어차피 이게 동네니까 동네에서 동네로 가는데 이제 저희 집이 거의 이제 종점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아파트인데 아파트 단지가 이제 저희 아파트 단지가 종점 있는 아파트 단지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 사람도 이제 같은 아파트 동네 주민인 거죠. 같은 이제 동네 주민인 거죠. 내릴 때가 거의 그쪽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제가 포켓스탑도 제가 만들었어요. 막 괜히 막 얘기하고 싶고 제가 여기 이곳 포켓스탑 만든 거 저예요. 막 이러고 말하고 싶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막 충동을 막 억누르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몸 안 아팠으면은 포켓몬고 열심히 했으려나? 50레벨을 만들었을 텐데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빠져가지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는 뭐 중단이니까 오늘도 또 이게 또 업데이트 돼가지고 이 녹음하려고 또 업데이트 해놨어요. 그래서 하진 않는데 업데이트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요즘에 포켓몬고는 뭐 안 하니까 안 하다가 하니까 이거 녹음하려고 하다 보면은
가끔씩 잡거든요. 막 이제 할 때는 계속 맨날 할 때는 맨날 똑같은 포켓몬 나오니까 알잖아요. 그 포켓몬이고 나오는 포켓몬만 계속 나오니까 아니까 재미가 없는데 이게 안 하다가 하면은 가끔씩 보면은 이제 막 이런 꼬부기 같은 애들이 요즘에 안 나왔었거든요. 제가 했을 때는 잠시 사라졌는데 다시 나오니까 또 얘 잡고 싶고 막 그런 또 충동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안 할 것 같아요. 지금은 포켓몬고 할 때가 아닙니다. 제 몸부터 추스려야 될 때고 이거 할 여력이 없다랄까? 열심히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포켓몬고 때문에 버텼는데 지금은 얘로 버티는 것도 좀 힘든 것 같아서 얘를 놨죠. 포켓몬고를. 포켓몬고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오늘 그냥 그 버스 탔을 때 그 여성 승객분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제가 6시 50분에 일어나거든요. 알람을 맞춰놓고 8시에 수영을 해요. 8시부로 자유수영을 하는데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야 돼서 밥을 먹고 씻진 않고 밥을 먹고 이제 준비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6시 50분에 일어나는데 버스를 타거든요. 버스를 타는데 그렇게 멀진 않아요. 원래는 한참 수영 다닐 때 그때도 디스크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심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항상 아팠는데 그때 이제 수영을 했죠. 그때는 지식도 많이 없었고 디스크에 대해서 많이 몰라가지고 좀 무식하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더 아프진 않았는데 수영을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다녔죠. 근데 지금은 자전거는 엄두도 안 나고 그래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사실 돈 되게 아까워요. 버스비 되게 아깝거든요. 조금만 몸이 허락하면은 자전거 타면 되는데 자전거 타면은 충분히 되는 거리인데 버스 타고 다니는 게 너무 아깝긴 한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버스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버스를 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이제 매일매일 타니까 그래서 근데 버스 타는 것도 좀 힘들었거든요. 앉아 있으면은 되게 아프거든요. 이렇게 막 허리 통증도 좀 심하고 앉아 있으면 그렇다고 서 있으면은 또 무릎이 너무 아프고 해가지고 버스 타는 것도 고역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버스 타는데 좀 이렇게 애로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요령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버스 기다리는 것도 이제 버스 앱 깔아가지고 이제 몇 정거장 후면은 바로 이제 버스 이제 탈 수 있게 정거장 세놓고 집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딱 이제 이제 온다 하면은 이제 옷 빨리빨리 갈아입고 바로 준비해서 바로 딱 뛰쳐나가서 뛰진 못하고 마음은 뛰쳐나가서 가서 이제 바로 이제 버스 타고 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근데 자주 오는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는 그러니까 수영장 앞까지는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걸어야 돼요. 한 5분 정도 더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5분도 너무 걷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수영장 앞까지 가는 버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 버스는 1시간에 한 대 오는 버스예요.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버스가 있거든요. 1시간에 한 대 오고 막. 그래서 그거를 타려고 하면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일찍 가야 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차라리 그게 낫겠다. 일찍 조금만 더 일찍 준비해서 나가면 되거든요. 한 10분 정도 더. 그래가지고 알람을 오늘부터 50분에서 40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6시 40분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일찍 가면은 그 버스를 타면은 이제 수영장 앞까지 갈 수 있는 거죠. 편하게. 편하진 않죠, 사실.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니까, 이거는 참 힘들어요. 이게 두 개가 고장이 나니까, 사실 정확히 말하면 목까지 세 개가 고장이긴 한데, 팔꿈치도 고장이고, 턱도 고장이고, 아무튼 뭐 관절 쪽이 다 고장이긴 한데, 아무튼 세 개가 고장이긴 한데, 아무튼 무릎과 허리는 상극이어가지고 좀 힘들어요. 그리고 안 쓸 수가 없어가지고 좀 힘들죠. 그래서 요즘에 수영을 하거든요. 수영을 매일매일 하는데 세 달을 끊었거든요. 세 달을 끊었는데 솔직히 자신이 없긴 했거든요. 내가 세 달 할 수 있을까? 원래는 세 달씩 기본으로 끊던 건데 세 달 끊으면서도 세 달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몸이 버텨줄까? 약간 이런 생각? 약간 지금은 되게 모르겠어요. 마음이 되게 몸이 점점 약간 모르겠다. 그래서 수영하면서 막 되게 좌절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수영을 오래 하긴 했어요. 오래 하기도 하고 그때도 이제 디스크 때문에 한 건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몸 상태가. 그때는 하면서도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호전되는 게 있었고 퍼포먼스가 지금보다 훨씬 나았기 때문에 초급반에서 시작해서 중급반, 상급반, 연수반까지 가고 연수반에서 뭐 1번 레인도 하고 막 이러면서 되게 막 수영에 대해서 막 너무 애정도 생기고 막 그랬었던 사람인데 이제 아파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못하기 시작하면서 몸도 아파지고 다시 완전히 진짜 제로 베이스에 다시 시작하는데 막 뺑뺑이를 엄청 많이 돌았거든요. 저는 뺑뺑이 팔아서 뺑뺑이를 엄청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50분 딱 하거든요. 50분에서 60분인데 뺑뺑이를 무조건 도는데 그랬던 사람이 25m도 가면 25m에서 끊으면은 진짜 턴도 못하고 허리 때문에 허리 아프니까 턴도 무서워서 잘 못하고 숨도 힘들어가지고 25m 가서 쉬고 헥헥거리면서 쉬고 못하는 게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스스로가 괜히 내 몸이 진짜 이 정도구나 약간 그런 거를 느끼면서 그냥 되게 안 좋아요. 겪어내야죠. 겪어내야 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세 달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긴 하거든요. 지금 그냥
다니곤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3달 다 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랄까? 약간. 원래 애초에 인생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미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디자인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긴 한데,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여기 동네 병원에 갔거든요. 여기 저희 동네에는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가 없어요. 신경외과는 뭐 당연히 없고, 동네에는 이제 뭐 허리 디스크로 갈 만한 병원이 가정의학과랑 한의원 뭐 요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갔습니다. 어제 병원에 가가지고 약 좀 타왔어요. 약을 소염제를 좀 타왔거든요. 소염제 원래 소염제 먹었는데 요즘에 다시 이렇게 다리 저림이 생겼어요. 다리가 다시 저리는 게 생겨가지고 주사도 맞았거든요. 주사도 한 달 전에 주사를 한 달? 이제 거의 2달이죠. 2달 가까이 되기 전에, 아니 2달 가까이 되기 전에 2달 가까이 그 전에 이제 맞았죠. 맞았는데도 저림이 다시 지금 또 생겨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소염제를 좀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소염제를 이제 타러 이제 갔죠. 이제 동네 병원도 많이 다녔거든요. 여기 말고 조금만 나가면은 이제 병원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서도 많이 먹었는데 거기까지 가기도 귀찮고 해서 그냥 가정의학과 가서 가정의학과 선생님이랑 얘기 좀 하고 그냥 가서 제가 원하는 약을 얘기했거든요. 낙소졸이라고 있어요. 낙소졸이라고 있는데 소염제거든요. 소염제인데 나프록센이라는 약이에요. 나프록센이라는 약인데 그게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고, 그 부르펜 아세요? 부르펜은 이부프로펜이라는 약이고 이 낙소졸은 나프록센이라는 약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나프록센이라는 소염제는 그 약간 소염제 자체가 위가 조금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프록센이란 소염제에다가 위를 좀 보호해주는 약을 섞어서 만든 약이 낙소졸이라는 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타서 좀 먹으려고 해서 제가 그거를 좀 먹었었어요. 예전에도 먹고, 예전에 재활의학과에서도 먹어보고 정형외과에서도 먹던 약이어가지고 이미 애초에 다 먹은 약이에요. 제가 이제 안 먹은 약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허리 디스크 관련해서 먹어본 약은 거의 다 먹어본 것 같아가지고 대충 알죠. 그러니까 가정의학과 선생님도 얘기하니까 이제 막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얘기 안 하고, 들어보니까 되게 약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 같다고 막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이제 그러면 제가 낙소졸만 저는 원래 타려고 마음먹고 갔거든요. 그건 소염제고, 소염제 말고 또 다른 이제 허리 디스크로 이제 가면은 약을 보통 한 세 가지 방식으로 처방을 해주거든요. 제가 다녀본 바로는.
이렇게 정말 낙소졸이라는 이 그냥 소염제만 딸랑 처방해준 병원이 있어요. 그렇게 받았던 병원 선생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많이 이런 식으로 처방을 하는데, 진통제라고 있어요. 진통제는 소염제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진통제를 처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경통 약을 처방해 줘요. 진통제, 신경통 약. 보통 진통제는 울트라셋이라는 약을 처방해 주고, 신경통 약은 뉴론틴이나 리르카라는 약을 처방해 줘요. 그 다음에 근위환제를 처방해 주고, 그 다음에 위장 보호약을 처방해 줘요. 이런 식으로 보통 처방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낙소졸과 이런 식으로 합쳐서 처방을 해주다가 요렇게 하거든요. 보통 두 번째로 많이 처방을 해줘요, 보통. 그래서 이 선생님도 또 그렇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환자분이 달라고 한 낙소졸만 처방해 드릴까요? 아니면은 낙소졸하고 또 그 신경통 약과 뭐 이런 것도 좀 처방을 해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죠. 순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일단은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밀고 나가는 게 맞겠다. 굳이 약을 막 이것저것 늘려서 먹는 것보다는 한 가지만 먹자. 그래서 그냥 낙소졸만 처방받아서 소염제만 처방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15일분 처방받았거든요. 15일분이면 낙소졸 한 통이에요. 30개.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이제 어제부터 먹고 있어요. 어제부터 먹고 있는데 효과는 잘 모르겠어요. 신경통 약도 받을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림이 다시 생겼으니까 이게 좀 스트레스예요. 저린 게 엄청 심하게 저리진 않거든요. 막 미친 듯이 저리진 않는데 저는 항상 그랬어요. 방사통이 와도 엄청 심하게 저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한 번씩 저림이 오면은 이게 좀 스트레스거든요. 어쨌든 이게 생겼다는 거는 좋은 증상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약을 다시 먹고 있고 수영도 다니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영 요즘에 이제 다시 어제부터 조금 수영답게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은 계속 그 25m만 한 번 왔다가 쉬고 한 번 왔다가 갔다가 쉬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제부터는 조금 무리를 했죠. 조금 이제 오래 길게 좀 하니까 막 완전 엉망이죠. 막 폼도 엉망이고 속도도 안 나고 막 근데도 어거지로 숨 튀어가면서 하니까 어제부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오늘은 거의 진짜 50분 안 쉬고 계속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을 어제 튄 것 같아요. 어제 트니까 한 번 그렇게 트니까 오늘은 좀 수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프죠. 무리를 좀 했죠. 갑자기 50분 운동을 빡세게 하니까 물론 전성기 기준으로 하면 빡센 건 아니지만 안 하다가 또 그렇게 하니까 50분 뭐 발차기도 엄청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하니까 또 어쨌든 지금 저림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옛날에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막 미친 듯이 했거든요. 발차기 처음에 막 초급 때부터 막 발차기를 미친 듯이 했어요. 근데 그때도 아프긴 했는데 지금만큼 아프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오히려 지식이 없다 보니까 막 그냥 무대뽀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경험도 너무 많아지고 또 꼴에 그 아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겁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약간 사리게 되고 오히려 킥도 거의 하긴 하는데 되게 살살해요. 거의 진짜 거의 킥 안 쓸 때도 있고 거의 팔로만 하죠 수영.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저림이 잡혀야 될 텐데. 그리고 책을 읽었거든요. 서울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정선근 교수님이 쓰신 백년허리 1권과 2권 개정 증보판과 백년운동을 읽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또 이것도 또 얘기하려면 조금 긴데, 도서관에 가서 이거는 좀 얘기하려면 좀 길거든요. 이거까지 얘기해야겠다. 제가 이제 디스크로 이제 고생을 할 때 지식을 두 선생님한테 배웠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한 분은 이제 그 아산병원에, 이제 병원 이름을 다 말하는 아산병원에 계시는 한 선생님의 그 강의를 통해서 처음에 배웠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정성근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배웠죠. 그래서 이분은 되게 유명하시죠. 이제는 뭐 디스크 하면은 뭐 이분이 제일 유명하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분 거의 뭐 다 찾아봤죠. 유튜브에 있는 뭐 본인 유튜브, 그분이 하시는 유튜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뭐 나오신 유튜브 뭐 내용 이런 거 다 거의 다 뒤져봤죠. 그래서 하나부터 끝까지 다 뒤져봤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스토커 수준으로 다 뒤져봤죠. 그리고 저는 이 선생님의 이제 진료 예약도 잡아놨거든요. 사실 재작년인가 잡아놨는데, 이분이 진료 대기 시간만 2년이라고 하는데 진짜 2년이에요. 2, 3년 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안식년이시거든요. 이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지금 안식년을 보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마 내년에 진료일 거예요. 내년. 그래서 이분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의 어차피 진료 철학이나 이게 이미 후기도 되게 많이 읽어봐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그 진료 스타일,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어떤 식인지 이미 저는 다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사실 그냥 한번 진료 예약을 했는데, 이제 사실은 원래 계획은 그분을 만날 계획은 없었거든요. 그 전에 낫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낫겠지 생각했는데 작년에 다시 터지면서 이분을 만나겠다 만날 것 같다는 이 불안한 예감이 들면서. 근데 진료 후기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첫 질문이 혹시 이 선생님이 이제 쓰신 책이 백년허리와 백년운동이라는 책인데, 백년목도 있고 백년허리 읽으셨습니까가 첫 질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저도 왠지 전 안 읽고 있었거든요. 유튜브로만 다 찾아보고. 근데 왠지 그 질문을 했을 때
책은 안 읽었지만 유튜브는 열심히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좀 그래서 뭔가 당당하게 그래도 네,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유튜브도 열심히 봤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 책을 결국에는 이제 읽어야겠다 해서 도서관을 갔죠. 근데 도서관 갔는데 이놈의 도서관이 또 계단이 많아가지고 계단 올라가는데 막 한 칸 한 칸 올라갈 때마다 막 너무 힘들어요. 진짜. 수영장 갈 때도 2층이 수영장이거든요. 제가 옛날 같으면은 계단으로 갔는데 이제 아프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환자니까 그렇긴 한데 내 몸뚱아리가 진짜 이렇구나 약간 자괴감을 느끼죠. 자야 되는데 백년허리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잘 시간이 돼서 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바로 올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백년허리와 백년운동 얘기를 다시 하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거 하나 잡고 녹음 끝.